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중요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엄청난 파장을 불렀죠. 두 번째는 한국은행 총재의 최종금리 발언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까지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도움될 만한 내용 총정리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연설을 보고 연준 정책의 피봇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피봇이 무엇이다? 작은 통화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죠. 현지 시간 30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강연을 했거든요. 여기서 12월 FOMC 50bp 인상을 기정사실화했고요. 또 하나 덧붙인 게 과잉 긴축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제활동이 현재 장기 트렌드 밑으로 느려지고 있는 게 보인다. 게다가 그동안의 고물가의 원인이 됐었던 공급 변무 현상이 완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 불안도 완화되는 조짐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서 과잉 긴축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세 번째는 당분간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긍정적인 물가 안정 소식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물가 안정의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완화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발언은요,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있었던 FOMC 의사록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의사록을 살펴보니까 일부 위원들이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공격적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경우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더불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리스크가 줄일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 위기 방지 차원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일부 위원들이 제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번 연설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힌트는요. 첫 번째, 내년 1분기에 미국의 최종금리는 5.25% 내외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요, 연준에서도 통화정책 전환을 고려할 것이다. 그래서 2024년까지 안 갈 것으로 보여져요. 저희가 내년 4월 이후에 미국 물가의 강한 하락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물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그것이 지속성으로 보이면은 적어도 내년 말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 월가도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쇼킹 부동산이 처음 부동산 유튜버를 시작할 때 활용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경기 순환주기. 지금 부동산 가격이 2018년까지 오르다가 2019년부터 공급 증가와 금리 인상과 맞물면서 장기간 침체를 겪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런 이론은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동산 장기 하락 사이클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무한처럼 한 번 정한 통화 정책 방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천천히 지속하며 나가야 돼요. 그런데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은요,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자, 연준은 어떻게 통화 정책을 세울까요? 최근에는요, 경기 침체에 중앙은행이 적극 개입하여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금리를 3차례에서 4차례 올릴 계획에서 갑자기 3차례 인하로 바꿔버리죠. 그렇다고 이 시기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침체 가능성이 보이니까 바로 통화정책 방향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보험적인 성격의 인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와 다르게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너무 빠르고 과감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연준이 진짜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냐면 진짜 슈퍼맨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연준에서 어떤 정책을 세웠다? 금융위기 당시 7년에 걸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한 달도 안 돼서 모두 시행해버려요. 게다가 금기상으로 불렸던 투자등급 회사채 매입까지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죠? 1년 만에 0.25%였던 기준금리를 4.5%로 올려버렸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이런 대응이 없었어요. 자,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요, 전세대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기준금리 변화에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해요. 만약에 연속해서 금리가 낮아진다 싶으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전셋집 잡고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많은 입주 물량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하락 패턴, 그 전에도 있었던 하락 패턴을 현재는 적용하지 어렵다고 말씀드려서 순환주기 같은 거 요즘 일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앞서 연준이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중립금리를 넘는 긴축 통화 정책을 하고 있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긴축 통화 정책은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경기에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경기에 부담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긴축 통화 정책으로 경기 부담하는 걸 얼마나 오래 끌고 갈까? 저는 경기에 부담 줄 정도의 고금리를 몇 년간 유지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위기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처해서 빨리 잡고 끝내겠다는 것을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에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니까 막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데 제가 이 사람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화에서 미래 금리를 전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내년 돼서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면은 분명히 말을 바꿀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내년 말 정도 되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은요, 비둘기의 왕이 돼 있을 거예요. 금융시장은요, 환호하였습니다.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넉 달 만에 처음이죠. 1400원 중반까지 갔었잖아요. 게다가 국채 금리도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간 것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것은 유동성 부족 상황의 개선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이 와중에 나왔네요. 이창용화은행 총재의 중요 발언. 지난 30일 날 로이터 통신과 이창용화은행 총재가 인터뷰를 했대요. 여기서 불확실성이 많지만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금리 인상을 아마도 3.5% 안팎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이 유지된다면 3.5%에서 끝나겠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날 기준금리를 3.25%로 올렸잖아요. 그 다음 금통위가 2023년 1월 13일 날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을 깜빡이를 킨 거죠. 3.75%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자,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것은요, 경제 주체들한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담감이 있으면 이게 차주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대여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재도 이자가 부담스러운데 더 올라갈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고 선언이 나오면요, 이제 여기서 더 안 올리겠구나,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부르는 근본적인 원인인 전세 가격 급락세, 그에 따른 매매 가격 급락세를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금리 고점 도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연속된 금리 변화에 격렬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 종료가 먼저 진행돼야 되고, 이게 내년 1월로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는 시점은 저는 내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물가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 내년 4월부터 고유가의 기저효과, 고물가의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많이 둔화될 거란 거예요. 자, 그렇게 기대감이 있다가 실제 그것이 지속성을 나타내면서 지표로 보여줄 때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금리를 한번 낮추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연속된 금리 인하로 가면서 중립금리 하단 수준으로 맞추게 될 겁니다. 저희 쇼키부동산 가족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게, 아무리 늦어도 이 연속된 금리 인하 이전 단계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2023년부터 2024년 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연속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빨라질 때는요, 그보다 더 앞당겨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금융당국 대출금리 인하 요구입니다. 금감원에서요, 국실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모든 금융권에 대해서 대출금리 실태 점검에 나선대요. 자, 올해 1월 달에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3.91%인데 지난달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5.34%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거죠.
자, 11월 중순에 예금금리 인하 요구를 했었거든요. 금융당국이. 그래서 그 이후에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자, 대출금리를 왜 건드릴까? 2011년 때보다 2배 빨리 올랐다는 부분, 그 과정에서 너네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챙긴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금융기관의 자금 확보 경쟁에 제동을 건 거예요. 이제 금융기관도 경쟁이 있잖아요. 2020년에 뭐 신용카드 대출을 늘리는 경쟁이 붙었던 것처럼 지금도 자금 확보 경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 중에서 특히 갱신금리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것을 제한하려고 이제 금융당국이 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미 시장금리 상황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현재 은행채 1년물 금리가요, 11월 7일 날 5.1%에서 11월 30일 날 4.83%로 낮아졌습니다. 아마 오늘 더 낮아졌을 거예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은행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더 싸네 해서 5% 예금금리가 사라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금금리와 현재 대출금리에 반영돼 기준금리 인상 플러스 유동성 위기 프리미엄이 적용된 것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11월 초를 고점으로 점진적인 낮아질 가능성, 1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대출금리나 예금금리가 11월 초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하락은요, 수요 증가랑 연결되고요, 예금금리 하락은 공급 감소와 연결되고 또한 투자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쇼킹부동산은요, 2023년부터 2024년 초에 내 집 마련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집 마련은 역전세난 시기에 하는 것이다. 집주인들이 못 견디고 파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때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서적에 필요한 모든 것 담아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